밤이 깊어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지 않는 경험, 아마도 당신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 자정이 지나 있고 한숨 돌리며 눕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히려 더 깨어나게 만들죠. 창밖의 불빛은 이미 희미해지고 집 안은 고요한데 유독 당신만이 긴장된 듯 숨결이 가빠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밤 불면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몸의 리듬과 호흡의 방식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수면제를 찾거나 TV와 휴대폰 앞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잠시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호흡이야말로 수면을 바꾸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신경계와 뇌파, 심장 박동까지 동시에 조절하는 정교한 장치입니다. 낮 동안 빠르고 짧은 호흡에 익숙해진 몸은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눕기만 하면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있고 심장은 달리는 듯 두근거려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매일 새벽 3시쯤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낮에는 늘 피곤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그냥 나이 탓이죠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권한 단순한 호흡법을 2주 정도 실천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깨도 다시 눈을 감고 일정한 호흡을 이어가니 몸이 서서히 이완되고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호흡과 신경계의 불균형이 빚어내는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호흡법이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분간의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고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당신에게 의학적 원리뿐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일 때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호흡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몸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호흡과 수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비밀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호흡과 수면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면을 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뇌파가 안정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잠이 온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출발점에 바로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들숨과 날숨이 아닙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올 때 횡격막이 움직이고 이 변화가 곧바로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낮 동안 빠르고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뇌가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수면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호흡 속도가 분당 68회로 내려갈 때 뇌파는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그리고 더 깊은 델타파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이는 곧 깊은 잠을 의미하지요. 흥미로운 점은 억지로 눈을 감거나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호흡을 조절하기만 해도 뇌파와 신경계가 알아서 수면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은 뇌와 몸이 주고받는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다른 약이나 음식은 간접적인 신호를 보낼 뿐이지만 호흡은 직접적으로 뇌에 이제 편안해져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처럼 긴장 상황에 놓이면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깊은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으면 몸도 저절로 이완되죠.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늘 새벽 2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흡과 수면의 관계를 이해한 뒤 그는 자기 전에 10분간 규칙적인 복식호흡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깨어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도 의학적 논의가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호흡 조절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임상 사례와 생활 개선 보고들은 꾸준한 호흡 훈련이 장기적으로 불면증을 완화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당신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면은 억지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호흡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입니다. 오늘 밤 누워서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수면을 향해 한 발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가는 행동, 바로 호흡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수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코호흡과 입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거나 낮에도 습관적으로 입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코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드나들게 하는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코 안에는 작은 털과 점막이 있어 공기를 적절히 두고 습도를 조절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걸러냅니다. 또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산화질소라는 물질과 만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전달을 원활하게 해 세포까지 에너지를 고르게 공급하게 만듭니다. 반면 입호흡은 이런 과정을 건너뛰어 몸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입호흡이 습관화되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입마름 같은 문제로 이어져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늘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 채로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잤던 것이지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는 코호흡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은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고 밤에는 간단한 입 테이프를 사용해 습관을 바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피곤함이 줄고 이전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입호흡과 수면의 관계를 단순히 습관적 문제로 볼지 아니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히 코호흡을 회복했을 때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이 약해지고 호흡 패턴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코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빠르게 들이마시면 교감신경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 몸이 깨어나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즉,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뇌와 몸에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도 불면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침대에 눕기 전에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 단순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당신의 수면은 점차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호흡의 속도는 단순히 숨쉬기의 빠르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수면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낮 동안의 호흡은 대체로 빠르고 짧습니다. 걸어 다니며 대화하고 긴장하거나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가팔라집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밤에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받게 되고 뇌는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결국 이 불균형은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당 호흡수가 1200의 20회일 때는 뇌가 활동적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호흡이 분당 68회로 내려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 나아가 세타파로 옮겨가며 몸은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즉, 호흡 속도가 수면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누워도 머리가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시계를 보며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가 알려준 것은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호흡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점차 들숨과 날숨을 길게 이어가면서 몸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3주 뒤, 그는 머리보다 호흡에 집중하니 신기하게도 잠이 빨리 온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호흡법의 효과를 심리적 안정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호흡을 늦추는 행위 자체가 명상과 유사한 심리적 이완을 불러오고 이것이 수면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단순한 심리 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많습니다. 실제로 호흡 패턴이 바뀌면 혈압, 맥박, 뇌파 등 신체 지표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숫자를 세며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한다는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8박자 내쉬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몸에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도 오늘 밤 시도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불안한 마음을 붙잡는 대신 호흡의 속도에만 집중해 보세요. 빠른 숨결이 가라앉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며 수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밤의 뒤척임이 훨씬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저녁,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하고 몸은 무겁고 지쳐 있는데도 머릿속은 마치 모터가 돌아가듯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의 호흡은 공통적으로 빠르고 얕습니다. 마치 계단을 뛰어오른 직후처럼 가슴으로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호흡 패턴이 불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도 답답하고 새벽이면 다시 깨어났지요. 제가 그녀에게 권한 것은 수면제를 늘리는 것도 특별한 보조제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배로 숨을 쉬어보세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하루에 10분씩 연습하면서
점차 호흡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석 달 뒤 그녀는 이제 새벽에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74세 남성 환자분은 심장 두근거림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호흡법을 배우고 늦은 저녁마다 조용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진정되고 자연스럽게 몸이 무거워지며 잠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전에는 침대가 전쟁터 같았는데 이제는 쉼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대부분 숨결에 무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계속 깨어있게 하고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호흡법을 시작하고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실패한 경우를 살펴보면 꾸준함이 부족하거나 호흡이 여전히 가슴 위주로 얕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보다 지속성입니다. 매일 밤 반복하며 몸이 익숙해지도록 해야만 뇌와 신경계가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입니다. 늦은 저녁, 당신도 오늘 한번 스스로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들썩이며 빨라진 숨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불면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배에 손을 얹고 들숨과 함께 배가 부풀고 날숨과 함께 배가 가라앉는 것을 의식해 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불면증 치료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호흡법 중 하나가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며 호흡하는 방법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내과 의사 앤드루 와일 박사가 널리 알리면서 유명해졌고 지금도 많은 수면 클리닉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로 7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사이클을 4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의 완벽함이 아니라 리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들이마신 후 7초간 숨을 멈추면 혈액 속 산소가 몸 전체로 고르게 퍼집니다. 둘째, 내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몸의 긴장이 빠르게 풀립니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은 수면 준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71세 여성 환자분은 불면 때문에 수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는 점차 줄었고 부작용으로 낮에도 졸음이 몰려와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478 호흡법을 권유했을 때 그는 이런 단순한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지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새벽에 다시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이 방법의 효과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보고서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은 478 호흡법이 분명히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더 나아가 이 호흡법은 불면뿐 아니라 불안, 고혈압,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시도해 보십시오. 침대에 눕기 전 방 안을 어둡게 하고 조용히 478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호흡은 단순히 잠을 부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다독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온몸의 리듬을 다시 고르게 맞추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천천히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은 이제 편안해져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호흡이 짧고 가빠르면 교감 신경이 지배하며 심장은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되지요. 실제 환자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간 고혈압을 관리하며 살았지만 밤마다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큰 차도가 없자 그는 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들기 전 호흡을 천천히 다스리는 습관을 들인 지 2달 만에 그는 달라진 삶을 경험했습니다. 심장이 조용해지니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듭니다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어떤 약물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호흡이 심장을 안정시키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들숨 때는 혈압이 약간 상승하고 날숨 때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 리듬이 반복되면서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조율하게 됩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은 이 변화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결국 수면 중에도 심장이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게 되니 깊은 잠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일부 학자는 호흡법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안정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심전도와 혈압 측정 결과에서 확인된 수치 변화는 단순한 심리 효과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 진실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편안한 심장을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호흡을 통해 심장뿐 아니라 뇌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 역시 이완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다스리면 단순히 잠이 잘 오는 것뿐 아니라 뇌가 더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맑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빠른 박동이 느껴진다면 호흡을 천천히 길게 이어가 보세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가져가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심장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깊은 수면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장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뇌 기능의 변화입니다.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고르게 늘어나고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한 노인들의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이 늦춰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호흡법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뇌의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개선되면 뇌세포가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입니다. 불면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은 낮에도 불안과 짜증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잠들기 전 호흡 루틴을 지키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분이 한결 가라앉고 평온해집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섰는데 요즘은 숨을 고르면 마음이 먼저 진정돼요.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깊은 수면은 곧 강한 면역과 직결됩니다. 호흡을 통해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 우리 몸은 밤마다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잔병 치레가 줄고 계절성 감기에도 강해집니다. 물론 호흡 습관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작은 호흡 습관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보조수단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권합니다. 호흡법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양치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단 G분만 투자해 보세요. 작은 투자지만 그 누적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수개월 뒤 거울을 보며 더 맑은 눈빛과 여유 있는 표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호흡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단 5분, 단 10회 호흡.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몇 달 뒤 당신의 뇌와 마음, 몸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호흡법이 수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곧장 실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거나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몇 가지 공통된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호흡을 너무 억지로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완벽히 맞추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긴장이 심해집니다. 호흡은 강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4초, 7초, 8초를 맞추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약간 길게 이어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가슴으로만 호흡하는 경우입니다.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슴 위쪽에서 짧게 숨을 쉽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지요. 복식호흡, 즉 배가 오르내리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호흡법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움직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시도하다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하지만 신경계와 뇌의 리듬은 반복을 통해 서서히 변화합니다. 최소 2주 이상은 매일 같은 시간에 호흡법을 지속해야 뚜렷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처음에 이거 해봐야 별 효과 없다며 대충 시도했습니다. 물론 수면의 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요. 하지만 제가 매일 밤 같은 시간 단 5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라고 권한 뒤 그는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3주가 지난 후 그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숨만 고른 건데 새벽에 깨도 금세 다시 잠이 들어요. 의학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호흡법의 효과를 플라시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기본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당신도 기억하십시오. 호흡법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숨결을 의식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내며 매일 작은 루틴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 습관이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을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호흡법만으로도 수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저녁 식사 습관 또한 호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면 환자들이 호흡법을 시도하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식 때문입니다. 우선 카페인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호흡을 가빠지게 합니다. 아무리 호흡법을 해도 몸속에서 각성 신호가 계속 나온다면 수면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보통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금세 졸음이 몰려와 쉽게 잠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얕은 잠이 반복되고
새벽에 쉽게 깨어납니다. 알코올은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즉, 술은 호흡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늦은 저녁 과식입니다. 위가 가득 차 있으면 횡격막이 위로 밀려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로 인해 배로 깊게 호흡하는 복식 호흡이 어렵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자기 최소 2~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호흡법과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공급해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는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음식 선택이 호흡법과 만나면 훨씬 빠른 이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호흡법을 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깼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늦은 저녁마다 매운 음식을 즐겨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의 불편감을 통해 호흡을 방해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한 뒤 그녀는 호흡법의 효과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면은 호흡과 음식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에 더해 몸을 편안히 해주는 음식 습관을 함께 챙긴다면 당신의 밤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의 호흡 루틴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짧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불을 어둡게 하고 침대에 편안히 앉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 다음 들이마신 숨을 2~3초간 머금은 뒤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는 마치 긴 한숨을 토해내듯 온몸의 긴장을 함께 흘려보낸다고 상상하면 좋습니다. 이 루틴을 5분만 반복해도 가슴의 두근거림이 가라앉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잦아듭니다. 여기에 짧은 감사나 긍정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텼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하다. 와 같은 짧은 문장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호흡을 함께 묶어주면 노예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늘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호흡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이제는 침대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평온함을 맞이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호흡 몇 번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더군요.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호흡법으로 인생이 바뀔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완벽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개인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호흡 루틴이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약물처럼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생각을 끊으려 애쓰는 대신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들숨마다 감사와 희망을 담고 날숨마다 근심과 피로를 흘려보내는 것. 이 작은 루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잠이 안 오던 밤이 아닌 잠이 기다려지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순간 당신의 몸은 밤새 들었던 호흡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느린 호흡으로 잠든 밤은 아침을 전혀 다르게 맞이하게 합니다.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떠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어제와는 다른 가벼움을 느낄 수 있지요. 작은 호흡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이렇게 달라지게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잤다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은 곧 뇌의 회복, 심장의 안정,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어제보다 더 또렷한 기억력, 잔잔한 마음의 평안,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쌓여갑니다. 이는 곧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을 찾지만 사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호흡이라는 단순한 행위에 있습니다. 물론 호흡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면무호흡증처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면증 뒤에는 스트레스나 우울 같은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은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으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크고 특별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을 고르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달라진 자신을 확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평온과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깊은 호흡은 단지 수면을 돕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숨결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눈을 뜨며 오늘도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